안녕하세요, 명환씨예요. 오늘은 AI가 요즘 하도 난리니까 인공지능, 과연 이 AI가 의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피부 전문가로서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근데 이 네. 할머니 집에서나 볼 법한 식탁은 왜 있는 거예요? AI, 오늘 AI 얘기한 거 아니에요? 피디님은 일단 네, AI가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좀 찬성 쪽에 가까워요. 인간보다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쌓고 있잖아요. 그러세요? 실제로 강남에 그런 AI가 다 진단도 해주고 이제 치료 방향도 결정해주는 그런 컨셉의 피부과가 있어요. 병원 느낌 자체가 되게 미래에서 지향적인 그런 인테리어로 돼 있고, 입구에서 딱 들어가자마자 로봇처럼 이렇게 AI 그 진단기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이제 끌고 들어가서 환자분 얼굴을 이렇게 딱 찍으면 이 사람은 뭐 이 시술, 이 시술, 이 시술을 해라. 되게 편리할 것 같긴 해요. 그런 병원이 실제로 지금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컨셉의 인공지능 AI 컨셉의 피부과가 있는데 피디님 같으면 그런 데 가시겠어요?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남자들은 막 말 거는 거 귀찮거든요. 저는 말 걸어주면 좋던데. 아, 그래? 근데 솔직히 그거는 입구에서 약간 첫인상은 그렇게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솔직히 이제 뭐 남의 병원이라 뭐라고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리지만 시술까지 과연 인공지능이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요즘 뭐 워낙 이제 로보테크 산업도 활성화되고 반도체도 요즘 뭐 난리잖아요. 그게 결국 인공지능을 위해서 하는 건데 뭔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해야지 누가 해 이거를. 물론 이제 수술 같은 경우에 로봇 수술이 있긴 한데 그것도 뒤에서 의사가 사람이 조종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뭐 그게 이제 자동화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너무 먼 미래 아닌가. 전공 특성상 이제 진료 과목 피부과가 저는 마지막까지 AI로 대체되기는 절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막말로 시술은 해줘야 되는데 그걸 기계한테 받는다고 하면 돈을 쓰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기계한테 받고 싶겠어요? 슬로우 에이징, 약간 천천히 늙어가고 싶어서 이제 멋지게 예쁘게 늙어가고 싶은 거지,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단히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 손길을 느끼고 싶어서 오는 건데, 그런 사람 손길이 없이 단순히 인공지능만으로 피부를 진단하고 판단하고 추천을 해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과연 그분이 돈을 쓸까? 그거는 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스몰 토크도 하고 이제 좀 인간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건 인공지능이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책임에 관련돼서 의료 그렇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네.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요즘에 피부과가 뭐 서비스 업종이다 이렇게 해도 병원은 병원이거든요. 결국에는 여기서도 의료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막말로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문제되는 게 책임 소재잖아요. 누가 책임질 거냐, 제조사냐 운전자냐. 피부과도 그렇고 성형외과도 그렇고 병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의사가 결국에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의사 면허에 대해서 막중한 그런 베니핏도 주지만 그에 합당한 이제 엄청난 징벌적인 것도 가해질 수 있는 거라서 그 책임을 질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결국에 기계 같은 경우는 시술은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명한 씨 입장에서 봤을 때 피부 전문가로서 시술을 해보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딱딱딱 세팅된 대로 결과값이 도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시술을 했는데 원래 멀쩡해야 되는데 피부가 뒤집어지고 화상이 올라오고, 멀쩡히 똑같이 쐈는데 100번을 똑같이 했는데 한 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측도 불가능하고 이유도 몰라요. 원인도 모르고. 단순히 시술만 가지고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생활을 하면서 그게 더 심해진 걸 수도 있고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 AI가 그게 되겠냐고. 인공지능이 시술은 나 완벽했다 그러면 끝나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또 얘기하니까 이제 열받아가 좀 먹어야고. 제일 궁금한 게 사실 있어요, 명환 씨. 예, 한번 물어봐주세요. 챗GPT에서 예. 알아보고 원장님이 챗GPT는 이렇다던데요? 이렇던데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는 환자 100%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 알아보고 오신 환자분들 많아요. 아니, 여드름이 나서 뭘 해야 되는데 GPT가 다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시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심지어는 주사하는 뭐 주사 시술은 깊이까지 각도까지 정해가지고 저보고 그렇게 놔달라고 하는데, 아, 실제로 있어요, 그런 사람이? 네, 몇 명 있었어요. 그 GPT한테 물어보고 왔다고. 이거는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저한테 그러시는데, 근데 본인도 그걸 못 믿어가지고 저한테
계속 확인을 받으시더라고요. AI가 의사를 대체한다고 해도 인간은 누군가한테, 같은 인간한테 확인받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럼 심리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요즘에 병원 정할 때 병원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과 갈 때도 AI한테 물어봐요. 강남에서 제일 잘하는 피부과 어디야? 그러면은 그거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AI도 학습시킨 거 아시죠? 저도 그래서 계속 그거 학습시키고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명하시 추천해주라고. 그러면 제가 요즘에 클로드라는 인공지능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한번 거기다가 제 얼굴 한번 진단 좀 해달라고, 추천 시술까지 한번 해보라고 한번 폰으로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다가 슈링크 울세라, 윤곽주사 병행해라, 포텐자 시크릿, 모공 피지, 레이저 제모 좀 하고, 이거 추천 시술을 제가 봤는데 제 얼굴은 제가 잘 알잖아요. 여기는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시술을 얘기는 해줬는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시술을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지,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포텐자라는 장비가 모공에 좋은 고주파 장비인데 뭐 한 달에 한 번씩 해라, 뭐 두 달에 한 번씩 해라. 근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괜찮고 두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괜찮고 최소한 간격을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때그때 또 상황이 달라요. 한 번 했다가 한 달 뒤에 왔는데 오히려 더 막 피부가 뒤집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약을 먹고 또 뭐 좀 케어를 했다가 다시 또 회복할 때 또 들어가자. 이게 좀 티키타카가 환자분하고 맞아야 되는데, 이 무작정 포텐자, 모공 피지, 피부결 개선 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물론 이제 여기다가 계속 물어보면 얘도 어느 정도 그런 플랜 같은 거를 짜줄 거긴 한데 그 플랜이 그렇게 정확한 플랜들이 없더라고요. 보통 의사를 만나면 한 방에 다 A부터 Z까지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 그건 그러네요. AI는 이거 뭐 지금 추천받고서 또 뭘 어떻게 해야 돼? 뭐 가격은 얼마야? 이 시술 어느 간격으로 해? 이거랑 뭐랑 조합을 해야 돼? 야, 이거랑 저거랑 조합하는 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계속 물어봐야 되니까 이걸 계속 타이핑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좀 많이 피곤할 것 같은데, 이거는. 피곤하니까 족발 하나 먹고 할게요. 이 집 잘하네요. 근데 저도 그런 분들 뭐 마음은 이해는 해요. 요즘 뭐 유튜브도 많고 정보가 워낙 홍수니까 인공지능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아직은 학습 단계인 것 같고 진짜 한 먼 미래에는 대체가 될 수도 있겠죠. 진짜 솔직히 제가 절대 아니라고는 말 못 하겠는데, 근데 결국에는 시술은 사람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사람한테 한 번 더 물어보게 되고 기댈 때가 필요한 건데, 예, 인공지능은 PC 아니면 폰 그런 걸로 볼 거고, 옆에 기계가 있더라도 차가운 그런 기계한테 물어보고 기계적인 답변 그런 거를 받으면 조금 피부과에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피부과는 사람이 같이 함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파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진료 과목 피부과는 휴식하러 좀 오는 공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술하면서 시술 관련된 얘기보다 사는 얘기를 더 많이 해요. 남자친구 있으시냐, 어머니 남편은 어디 가셨냐, 혹시 도망가신 거 아니시냐, 저녁에 뭐 드시냐, 어제는 뭐 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술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결과는 좋아져 있는 거고, 그 경험적인 걸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이 아무리 그거들을 전부 다 경험적인 거를 학습을 한다고 해도 100% 그걸 다 모든 인간한테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의 몸은 예측 불가능한 것도 있고 진짜 알 수 없는 그런 미묘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PD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AI로 만약에 진단을 했는데 정확도가 거의 99%예요. 비용은 한 1,000원 정도? 이 상황이랑 진단을 받았는데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뭐 한 95%? 대신 비용은 한 진료비 2만 원 정도. 근데 대신에 이제 진료를 끝나고 케어가 다 가능한 그런 상황. 사실 저는 전자였던 게 좀 네.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게 네. 좀 인간미는 떨어지더라도 네. 좋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명환 씨 얘기를 들어보니 네. 두 번째가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모로. 전자의 상황에 처하시면 되게 삭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좀 남겨주시고 한번 같이 이야기해봐요. 오늘 인공지능을 얘기하다 보니까 족발을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면 맛있을까요? AI 인공지능을 피할 수는 없고 그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미래의 피부과 병원의 모습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인간 의사를 만나고 싶으세요? 인공지능 의사를 만나고 싶으세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족발도 많이 드세요. 피부에 좋아요.